안녕하세요. 본지품 강의 11번째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과학적 사유를 통해서 불교의 철학과 수행 체계를 이해해보는 영상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통해서 불교의 공사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등속도로 움직이는 개를 대상으로 한 물리적 이론을 발표하게 되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이었죠. 그런데 이 이론을 가속운동, 그러니까 완전히 일반적인 가속운동으로 확장을 시킨 물리 이론을 일반상대성 원리라고 해가지고 1915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일반상대성 원리를 통해서 기초적으로 깔려있는 개념은 중력과 가속대 등가 법칙이라고 해서 중력 이론으로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중력과 가속대 등가 법칙과 함께 본격적으로 도입을 한 게 중력장이라고 하는데, 중력장. 그래서 중력장이라고 해서 장이론을 필드, 그래비티 필드에서 필드라는 개념을 본격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 필드 중력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공간, 시공연속체와 시공간에 담기는 우주 만물,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시공간과 거기에 담겨 있는, 우주라고 하면은 시공간 플러스 만물들을 합해서 우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시공간과 만물을 생성시키는 일종의 모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과 만물을 생성 소멸하는 것을 중력장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시공간과 만물을, 우주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 체계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됐어요. 발표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주를 생성 소멸하는 모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이런 형태의 그림이라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물망처럼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장인데, 이 그물망,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하자면은, 중력장은 일종의 중력으로 구성된 중력망이라고 볼 수 있는, 중력망. 망이다 해서 망. 중력의 그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물망자를 쓰기 때문에 그물, 중력 그물, 그물망. 이것을
영화 매트릭스에 비유를 해서 매트릭스라고 그래서 매트릭스가 이 망 구조를 표현하는 망이라는 표현인데, 또 매트릭스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모태라는 일종의 자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매트릭스라는 개념엔. 그래서 매트릭스는 우리가 이제 행렬 수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하이젠베르그가 이 행렬역학을 통해서 양자역학을 표현을 했는데요. 슈랭딩거의 파동 방정식은 일종의 파동적 관점에서 양자역학을 기술을 한 것이고, 이 행렬역학은 입자적 관점에서 양자역학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이젠베르그가 행렬역학을 사용을 해서 양자역학을 기술을 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사회나 개인이 성장 발달하는 모체라는 게 여성의 자궁이라, 여성의 몸이다, 그런 뜻이죠. 여성의 자궁, 여성을 통해서 그 자궁에서 양육돼 가지고 이게 성장하거나 그런 것을 표현을 할 때 모체 기반이거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그물처럼 엮여져 있는 도로 등의 망, 요렇게 망이라고 하는 거죠. 모양을 찍어내는 주형 역할을 한다는 주형. 그러니까 뭐 어떤 조각 작품 같은 거 만들 때 그 주형 틀을 만든 뒤에 거기다가 뭐 쇳물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부어 가지고 형상을 찍어내잖아요. 그럴 때 그 주형 틀을 표현해 주는 거다. 주형 틀을. 광물로 보면은 모체가 되는 암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체 개념이 강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체 개념으로 해서 망이다, 그래서 필드다, 그래서 이 중력장은 우주를 생성소멸하는 모태 역할을 하게 되는, 근데 그 생성소멸을 중력이 중심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일종의 자궁의 힘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성의 그 양육하는 힘, 여성의 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된다. 그래서 이게 중력이다, 그런 거죠,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은, 안에 이렇게 이제 그물망 있죠. 이 그물망을 통해서 요 동그랗게 생긴 게 각각의 우주들이다. 그러면은 이 그물망에서 이 우주가 찍혀져 가지고 생산이 돼 가지고 출현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물망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 요것이 생성이 되는데, 요것이 하나의, 요 동그란 것이 하나의 우주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우주다. 그러면 하나의 우주를 생성을 한 거잖아요. 우주. 그러면은 이 우주가 이것이, 이 동그란 우주가 그 시공간과 그 시공간의 만물을 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동그란 거 안에, 이 동그란 것이 우주라면은 이 우주에는 시공간이 구성되어 있고 그 만물이 여기에 구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만물이 시공간과 만물이라고 하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 우주 그물망, 우주의 모태, 바로 중력장에 의해 가지고 생성되는 우주로 생성돼 나올 때 그 우주를 구성하게 되는 요소로서 시공간과 만물이 만들어진다,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우주가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주, 요런 우주도 요것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멀리도 요것도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요런 우주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담고 요 우주들을 우리가 이게 우주 1이다. 그리고 이걸 우주 2다. 뭐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주 3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우주가 이 구형처럼 생겨요. 구형이잖아요. 그럴 때 이 우주가 우주 1, 우주 2, 우주 3 하듯이 뭐 수없이 많은 우주들이 이 안에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주들을 일종의 요 그물망을 구성하고 있는 이 대우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이 전체 그물망을 구성하는 이 대우주라면은 이걸 대우주다 이렇게 보면은 대우주 안에 그물망이 있고 이것들을 소우주 1이다 뭐 이렇게 소우주가 이렇게 소우주이다 소우주 3이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소우주 1과 소우주 2와 소우주 3은 그 형태가 기본적인 구조가 같다. 그러니까 그 드러나는 형상들은 좀 틀릴 수 있지만은 기본적인 틀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쌍대성 원리라고 하는 거죠. 쌍대성 원리. 서로 다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같은 포맷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소우주 이거를 우리가 대우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대우주라면은 이게 소우주라고 하는 게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하나의 우주다. 그러면은 저도 우주고 그럼 제가 소우주 1이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소우주이고 소우주 3이고 뭐 100명이 들으면은 소우주 뭐 100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은 이 대우주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대우주 관측되는 대우주의 그물망 이런 그물망을 이 망구조로 중력장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우주를 생성하는 소매라는 모태로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이 중력장이 표현되는 것이 그 기하학적 구조가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 특별히 그 비유클리드학에서 내각의 합이 그 180도보다 큰 바로 리만 기하학적 구조를 갖게끔 우주 방정식을 이제 구성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 연구를 해서 틀을 잡다 보니까 이것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리만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통해 가지고 이것을 표현을 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중력장 방정식을 만들었다 그런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 방정식 그러니까 우주를 표현하는 이 방정식 대우주를 기술하는 중력장 방정식을 이게 중력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중력장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중력 방정식이다. 그래서 우주 중력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원리에서 표현되는 방정식을 원리에서 나오는 이 방정식을 가리켜서 우주 중력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인슈타인이 있어서 혁명적인 그 아이디어, 그 탁월한 아이디어가 중력과 가속도의 등가 원리도 그렇지만은 이 우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장이라고 하는 개념, 바로 매트릭스 망이라고 하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주를 기술하는 우주 중력 방정식, 우주 중력장에 대한 그 방정식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뭐 어떤 사물을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시간과 공간, 만물을 위주로 해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우주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또 본질적인 것은 우주 중력장이고 시공간과 만물도 사실은 중력장이 드러난다. 등 중력장에 의해서 생성 소멸되는 어떤 그런 요소로서 그것을 이해를 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의 방식이 틀리다. 그런데 이런 이해의 방식이 마치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이 여성의 어떤 자궁과 모체라고 하는 중력장이라고 하는 게 여성과 자궁과 모태라고 보면은 그 여성의 자궁 모태에서 우주가 생성소멸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상을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인슈타인이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인슈타인의 우주 중력장 방정식에서 핵심은 이 중력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 중력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여성의 자궁과 모체를 표현해 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태장계 만다라라고 하는 태장계 만다라 하는 겁니다. 태장계 만다라. 그래서 태장계 만다라는 건 태라고 하는 거는 태아를 뜻해. 태아. 그러니까 여성의 그 자궁을 모태라고 하잖아요. 그 모태할 때 그 태아를 생성하는 그 모태에 그러니까 이것을 모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럴 때 요 태자가 요 태잖아요. 태. 그러니까 모태가 돼서 그 모태 안에 장 자체 안에 이런 우주가 감춰져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주가 감춰져 있다가 어떤 그 특정한 조건이 되면은 이 우주가 시간과 공간과 만물을 형성하면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만다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다라. 그러면은 우리가 만다라고 할 때 요 만다라의 라자가 보면은 만다라 할 때라 만다라. 예, 그물라자거든요. 이래 그물라. 네, 그물라자라. 그물을 뜻하는 라니까 이게 만다라라고 하는 것이 그물 뜻하는 라인데 이 그물라는 특히 어떤 라냐면은 요 동그란 요거 있잖아요. 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물망이지만은 이 그물망을 모태로 해서 태어나는 동그란 망 구조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요 망 구조가 요 동그란 형상을 가지고 태어날 때 요것을 만다라라고 한다는 거죠. 요걸 만다라.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다 일종의 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라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은 우주라고 하나의 라가 하나의 우주다라는 우주 하나의 우주가 하나의 그물망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요런 거를 태어나게 한다라고. 그래서 그걸 태장계 만다라라고 해서 우주에는
이렇게 끊임없이 우주를 생성소멸하는 모태 역할을 하는 것이 모태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태장계 만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장에 대한 개념이 본격 들어오면서 이제 나중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현대의 그 물리학의 그것이 그 우리가 일반 상대성 원리, 그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원리와 함께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니까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설명했지만 양자역학도 양자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양자장 양자역학 우리가 일반 상대성 원리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는 이것이 중력장이 되는 거고 원리는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하는 거고 양자역학은 양자장을 다룬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도 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양자역학도 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상대성 원리는 거대 우주를 대우주를 대상으로 다루는 그런 어떤 그 규모 면에서 엄청난 크기의 그 대상을 다루는 것이 일반 상대성 원리 이론이잖아요. 그 이론 체계는 중력장 위주로 돼 있고 양자역학을 다루는 거는 양자 소립자 위주로 돼 있는 게 양자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자장이 다루는 그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원자보다도 더 작은 그 소립자들과 그리고 더 이제는 다양한 양자 개념이 나오는데 뭐 그 우리가 우주의 씨앗 같은 걸 인플라톤 같은 양자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할 때 그 입자에 대한 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장파동이 있는데 그것을 양자장으로 기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 이 장이라는 사유가 지금 우리가 이 현대 그 물리학에서 이 장이라는 사유가 가장 기초에 깔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통일장 이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장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장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과 그 거대 세계를 다루는 거대 우주를 다루는 일반 상대성 이론 아주 극미한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의 양자장을 이 장을 통합하는 통일장 이론으로 해가지고 이 거대 세계와 극미 세계를 통합하는 그 연구를 이제는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거를 뭐를 중심으로 이제 통합을 하냐면 우주에는 네 가지 힘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이 중력은 이미 나왔잖아요.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기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핵 간의 그 상호 결합을 다루는 강력이 있고 핵자 간의 상호 결합을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핵의 베타 붕괴라고 해서 핵 분열 그 관련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에는 사실은 네 가지 힘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힘을 장이라는 개념으로 상호작용의 장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다 통일하려는 것이 통일장 이론이라고. 근데 이 장이라는 개념으로 통일을 한다. 그런데 모든 힘은 결국 모든 힘은 이 장이다 그런 얘기죠. 이 장 간의 상호작용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통일장 이론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 아인슈타인이 이 통일장 이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결국 실패를 하고 이제는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통일장 이론에서 이 네 가지 힘을 통일을 한 이론이 나오긴 했는데 그게 그 유명한 바로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데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통일한 그 이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그 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현대 그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촉근 이론으로 해서 우리가 네 가지 힘을 통합을 했다 이렇게 할 때 이 촉근 이론, 슈퍼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말로는 초대칭 이론이라, 초대칭 슈퍼 시메트리 스트링 티어리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초대칭 이론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요 초대칭 이론에서 본격 도입되는 것이 이제는 뭐냐면 이 차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차원. 우리가 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라고 이렇게 디멘전이라고 하는데, 이 차원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리학에서 본격 도입이 시작되는 게 이 장이론과 차원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장이론과 차원이론. 장, 그러니까 장 또는 망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차원이론이라는 차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는데, 그때 이제 초대칭 이론은 10차원, 그러니까 모든 우주는 기본적으로 10차원 구조다. 10차원, 모든 우주는 기본적으로 10차원 구조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0차원 구조인데, 우리가 9차원은 공간이고, 공간 1차원은 시간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게 10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차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불교에도 그럼 차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다면은 불교에도 차원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이 개념들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원래 10차원이에요. 10차원. 여기가 10차원. 한자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뭐 십자가 못 박혔다는 그 개념이 이 10이란 말이에요. 10차원. 이 10차원 개념이다 하는데, 10이다. 한자로는 이렇게 10 이렇게 되는 거죠. 10. 그럼 여기가 10차원인. 그래서 여기가 10차원이라서 우리 인간은 여기부터 우리가 1, 2, 3, 4, 5, 6, 7 아니 그러니까 여기 1, 2, 3, 4, 5, 6, 7 여기까지 오면은 7개 차크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7차원까지 오는 거야. 7, 8, 9, 10.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1, 여기 2, 여기 3, 뭐 이렇게 이제 이 차크라가 1차원이다 이렇게 보면 돼. 차크라마다 하나씩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차크라, 두 번째 차크라, 세 번째 차크라면 1, 2, 3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맨 아래가 1이고 여기가 맨 2가 10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에서 시작해서 이 10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승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1차원에서 10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10차원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부처에서 중생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가 중생으로 보면은 여기가 1차원이 되는 거고, 중생이 굴러 떨어졌어. 예, 땅으로 굴러 떨어졌어. 하면은 이것이 1부터 다시 이쪽이 10이 되는 거예요. 여기 10. 자, 그러면 우리는 상승 10, 하강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차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보거나 10차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4에서 5, 5에서 6 하면은 사실은 10차원이지만은 이 변동하는 거는 9잖아요. 9.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변한다 이렇게 됩니다. 구변. 우리가 부처에서 중생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장계 만다라가 작용을 해서 부처로서 태어났는데 중생으로 굴러떨어지면 구변한다. 변해 왔다는 거죠. 변했다라고 변화를 그러니까 부처에서 중생으로 변화를 하면서 이렇게 굴러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구변 과정이다 이렇게. 그러면 부처에서 중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구변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중생에서 다시 부처로 돌아가는 게 그게 구복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복. 그러면 이거는 복귀한다. 다시 돌아간다. 복귀한다.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구변과 구복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가리켜서 9 곱하기 9 해가지고 9 곱하기 9 80일이다 라고 하는 80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80일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에서 10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중생이 여기서 중생의 씨앗이 생겨가지고 중생이 여기서 완전히 무르익어 버리는 거고, 여기는 중생이 무르익은 상태에서 부처의 씨앗이 가동이 돼가지고 부처로 무르익는 것이 요런 상승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구변과 구복이라고 하는 것이 99 80일이다. 그러면은 이 99 80일이 뭐예요? 천부경. 우리 한국의 사상 철학이 다 어디에 녹아 있냐면 이 천부경이라는 거에 녹아 있는데, 천부경이 총 몇 자로 돼 있어요? 천부경이 81자로 돼 있죠. 81, 99 80일. 요 원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요 원리를 담고 있는 게 천부경이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차원이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럼 우리가 현상계 우리가 지금 아인슈타인의 지금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력 방정식은 지금 우리가 관측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의 관측과 이론 체계를 이론 관측과 이론을 한 거란 말이에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은 사실을 따져보면은 현실 세계에서의 관측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론을 만들고 뭐 관측과 이론 체계다 이렇게 본다 이런 거는. 그러면 이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몇 차원이냐면은, 현실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는 4차원이죠. 4차원. 그러니까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에서 체험하고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 처음에 아인슈타인은 이 차원을 뭘로 했겠어요? 이 현실의 4차원 시공 연속체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 이론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현실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현실 이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현실 이론은 4차원 시공 연속체 이론이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태성 원리는 상대성 원리는 본래 4차원 시공 연속체 이론이래. 연속체를 가정한 이론이란 말이에요. 4차원 시공 연속체를 가정한 이론이 일반 상태성 원리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현실 세계는 4차원이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어떤 물건을 생각할 때 가로 세로 높이 이상의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물체 형상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 인간의 두뇌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의 걸 생각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3차원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모든 만물의 형상이 지금 3차원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현실에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세계잖아. 너무나 명확하게.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 이 방정식 자체가 3차원 시공 연속체를 기초로 해가지고 가정을 하고 만든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물망이 이렇게 있고 이러는 것도 다 사실은 그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 체계가 3차원을 4차원을 가정을 하고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만들어 그거 놓고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기른 자기가 이제는 탄생시킨 이론이지만은 이제 수많은 과학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는 파고드는 거죠. 할 때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의 이 일반 상대성 원리를 칼루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루차가 그 우주 중력 방정식을 5차원으로 확대를 했을 때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뭐 전혀 그 생각을 못했던 일인데 칼루차가 무슨 호기심이 있었는지 이분이 우주 중력 방정식을 5차원으로 전개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뭐가 나왔냐면은 5차원으로 확대를 하니까 이 우주 중력 방정식에서 그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우주를 지배하는 네 가지 힘,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전자기력에 관련된 거는 이제는 그 유명한 것이 맥스웰 전자기 방정식이라고 하는 맥스웰 전자기 방정식 세트가 있는데 그것이 우주 중력 방정식에서 맥스웰 전자기 방정식들이 도출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요거를 5차원으로 확대를 하면은 중력과 전자기력을 통일할 수가 있는 거죠. 통일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식 자체가 지금 아인슈타인이 만든 요 우주 중력 방정식이 5차원에서는 중력과 전자력을 통일한 통합 이론으로 또 역할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주 중력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력에 대한 개념이고,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 중력을 생성시키는 그 기본적인 그 원천이 이게 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공인데 이 중력과 함께 그 전자기력이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자기 파장의 그 전자기파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빛이거든요. 빛. 그러니까 전자기력은 사실 빛에 관련된 이론 체계고 중력은 공에 대한 이론 체계인데 이 두 개가 통합이 됐다고 하는 것은 빛과 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방정식으로 통합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불교 철학적인 개념으로는 명공이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명공이려. 우리가 그러니까 명공이 하나다라고 합니다. 하나.
명공이려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명공이 같다. 그러니까 명과 공이 같다. 그래서 이때 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달이 합한 그 상태를 표현하는데 전자기력이 하나로 돼 있는, 우리가 빛이, 그러니까 명이라고 하는 건 밝다는 뜻이니까 이 밝은 빛을 의미하는. 근데 여기다 명자는 태양과 달의 밝은 빛을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합해진 밝은 빛을 표현해 주는 거니까 이 명자가 밝은 그 빛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과 그 전자, 그러니까 명공이려는 말 자체가 빛과 공과 빛이 하나다, 뭐 이런 거와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5차원으로 확대를 하니까 명공일의 현상이 불가적으로는 명공이려가 이제 발동을 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공이려의 상태는 5차원 상태에서 우리 인간의 의식 자체가, 제가 늘상 얘기하기를 인간의 의식이 5환극일 때 이 명공이려가 일어난다는 명공이려상, 그러니까 5환극일 때, 근데 우리가 5라는 게 5잖아요. 5차원 한 거일 때.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거, 나엔 나5가 있다고 지금. 나5 이때 나5가 바로 이렇게 5자, 숫자 5에 해당되고, 이게 깨달을 5자는 깨달을 5. 그러면은 깨달을 5도 역시 나5의 마음심자이기 때문에 깨달을 5다. 깨달은 나에 해당되는 거죠. 깨달은 나. 그래서 그게 숫자 5다. 그러니까 5차원에 들어가야지 사실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견성한다고 하는 것은 5차원적인 명공일의 상태고, 그것은 아인슈타인의 그 우주 방정식이 5차원에서 작용을 할 때 그때를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방정식 그 메커니즘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인간의 그 마야,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마야 환영의 세계 속에 있다고 할 때, 이 마야 환영의 실제적 현실적 마야는 시공간, 4차원 시공간이다. 시공간이고, 이 마야를 창조해내고 소멸시키는 주인으로서의 그 나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나는 5차원이라고 해요. 5차원의 존재를 한다고 하는. 그래서 깨달은 나는 5차원의 존재를 해서 명공이려 상태에 있으면서 4차원 시공간을 이렇게 그 마야라고 하는 환영의 세계를 이렇게 그 5차원에서 이렇게 그 중력장판, 이게 우주 중력장과 빛의 장, 이때는 이제 빛의 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그 중력장과 빛의 장,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두 가지 힘이니까 중력장과 전자기장, 그러니까 중력장과 전자기장, 장과 전자기장. 그래서 중력과 빛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장운동을, 메커니즘을 작용을 시켜가지고 이 마야 환영 세계를 창조 소멸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중력과 전자기장을 컨트롤해서 마야를 창조하거나 소멸하는 그런 것이 바로 5차원에 있는 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원형인간은 사실은 5차원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원형. 그러니까 깨달은 나는 이게 원형인간인데 이것이 5차원적인 존재다. 5차원의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식이 5차원에 도달을 해서 이 중력과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야 환영의 그 세계를 창조하거나 소멸을 하는 그런
주제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5차원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구복 과정에서 5차원으로 일단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맨 밑에 굴러 떨어질 입장에서 다시 5차원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4차원까지는 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시공간 4차원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4차원에 있다고 하는 것은 4차원까지는 됐다는 거야. 그럼 거기서 우리가 1차원만 더 높이면은, 우리 의식을 1차원만 더 높이면은 우리가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있다니. 우리가 이제 견선성불할 수 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사이비 과학적인 측면이 들어보시면 좀 그런 것도 느껴지긴 하지만은, 이 이론적인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가 4차원 시공간 이 세계에서 한 차원만 더 자기를 높이면은 그 세계에서 높은 한 차원 높은 그 5차원에서의 그 진정한 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칼루차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태에서 원리를 가지고 5차원으로 확대를 해서 이것을 파악을 했지만은, 그럼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 10차원까지 이렇게 올라갈 때 6, 7, 8, 9, 10이라고 하는 그 과정은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거 가지고는 이 우주 중력 방정식으로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식의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 10차원까지 가는 데는 우리가 극미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극미세계에 대한 그 사유의 틀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상태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큰 대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고, 양자역학은 극미세계에 대한 개념이니까 이 미세세계, 미세 몸에 관련된 다루니까 우리가 양자역학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자역학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차원을 다룰 때 그거는 10차원까지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측면에서 촉근 이론으로 우리가 중력 방정식과, 그리고 중력 방정식의 중력과, 그리고 나머지 전자기력, 강력, 양력을 우리가 양자역학 쪽에서 접근을 시켜가지고 통일하는 10차원 구조로 통일하는 이론이 바로 초대칭 끈 이론으로서 양자역학 쪽에서 이제는 만물의 이론이라고 해서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일단 우리는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이 아인슈타인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시간은 제망차례, 화장색의 법망, 뭐 법계, 연계 이런 개념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제망차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제망, 이렇게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이렇게 망이 있어가지고, 차례라고 하는 것은 찰은 사찰, 사원과 같은 건데, 절 또 탑 같은 걸 뜻하는데요. 우리가 찰나라는 말 많이 들어요. 찰나라는 말, 순간적으로 이러는 찰나적으로 뭐 이렇게 할 때 찰나, 이 찰나라고 하는 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찰나의 라가 우리가 마야 환영 세계는 어떻게? 마야는 환영, 순간적이라는 거죠. 마야 환영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뭐 그런 개념이라면, 그럴 때 우리가 찰나적이다는 거, 찰나. 그럴 때 마야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우주라고 보면은 그것이 찰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요게 찰나에 해당된다는, 요게 찰나. 라자가 그물 라자거든요. 그물라. 그래서 그물인데 요 그물을 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저기 하면은 요거를 뜻하는 겁니다. 요거를.
요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를 뜻하는 하나의 우주화를 뜻하는 건데요. 요것이 바로 제망, 그러니까 인드라 천신의 망에 요것이 매달려 있는데 요것이 구술알, 요게 구술알처럼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요게 구술이 돼 있어 가지고 구술로 돼 있어서 이 구술에서 빛이 난다고 하는 거죠. 빛이 나 가지고 이 빛이 방출하면은 여기도 빛이 방출하고 그러면 서로 빛을 서로 비추고 있는 형태가 된다는. 그러니까 요 구슬의 상태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고리로 여기 가운데가 구멍이 있는 요 상태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하나의 우주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우주 구조가 이런 것이 구슬알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형태다. 그러니까 수많은 우주들이 한마디로 이 망구조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제망 차례인데, 그러면 이것이 바다, 이 망 자체가 바다와 같은 거잖아요. 파동이 출렁출렁하면은 그 파도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마치 바다 위에 물방울처럼 이렇게 물방울이라든가 뭐 거품처럼 이렇게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물거품처럼 파도의 거품처럼 파도의 파도 물방울이나 거품처럼 이렇게 떴다가 사라지고 마야 환영 세계는 그렇게 환영이라고 하지, 시간성 속에 있다고 하는 거지. 시공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 안에 지속했다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요런 우주 알들이, 구슬 알들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있다,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화장세계라고 하는 것은 요것이 요런 구슬 알들이 요게 하나의 세계잖아요. 요게 구슬이 바로 요것이 물방울 거품과 같은 건데, 요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의 세계를 뜻한다는, 어떤 하나의 세계를 뜻하는, 우주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우주, 아주 작은 미세한 우주를 뜻하는 건데, 이 우주가 요거를 뜻하네요. 요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것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연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꽃 속에 이게 있는 거죠. 이렇게 연꽃 속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라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화장이라는 때, 화는 연꽃을 뜻하는 건데, 이 연꽃이 여성의 그 자궁과 같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연꽃과 같다는, 연꽃. 이 연꽃과 같아가지고 이렇게 연꽃 안에 요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연꽃 안에 이렇게 구슬알이, 화장세계가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요 제망 차례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단지 화장세계는 우리 몸 속에서 하나의 우주세계가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요 우주가 하나 만들어지는, 대우주가 하나 만들어져 나옵니다. 이거 대우주가 만들어져 나온다 이거죠.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기에 우리 몸에 이제 이렇게 파동이 친다. 파동이 치면은 여기에 우주 알이, 대우주 알이, 구슬 알이 이게 만들어져 나올 때 이 연꽃 속에서 자란데, 연꽃은 여성의 자궁과 같아. 그래서 연꽃 자체가 표현하는 것이 이 그물망의 그 자궁의 형상을 표현해 준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러면 이런 것이 화장세계라고 하는, 화장세계. 그럼 이것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한테도 이런 게 만들어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것이 망을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렇겠죠? 이렇게 망. 가령 이렇게 네 개다 그러면 네 개가 이렇게 망 이렇게 되겠죠. 뭐 사각형이다 물론 이렇게 그럼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은 그 것들이 그럼 우리가 한 10억 인간이다 그러면 10억 명이 되는 사람 몸속에 이게 하나씩 있으면은 이것이 하나씩 있으면 다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워몰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범망이라고 하는 범이라고 하는 건 브라흐만인데 브라흐만 범여를 뜻하는 겁니다. 범여 일곱 번째 차크라. 이 일곱 번째 차크라로 나오면은 이 일곱 번째 차크라에 나온 거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범망이.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망차라의 제는 숫자 5를 뜻하는 거고요. 5는 5제를 뜻하는 거. 범망의 범은 숫자 7을 뜻하는 겁니다. 7. 일곱 번째 차크라고 제망차례 제는 다섯 번째 차크라고 다섯 번째 5차원이고 그러니까 제망차례는 5차원이고 이것은 5차원에 있어서 구성한 망. 그리고 이 범망은 7차원에서 구성되는 망. 7차원으로 구성되는 망. 화장세계는 이것이 밑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변화가 있으니까 뭐 5차원, 6차원, 뭐 4차원, 5, 6, 7, 8 이런 차원을 그러니까 여기 연꽃이 있으니까 여기 6차원까지 된다. 그러면 6차원 이렇게 7차원 이렇게 7차원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4, 5, 6, 4 그러니까 우리는 4차원에 있으니까 4차원부터 4, 5, 6, 7차원 걸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걸 뜻하는 연꽃 속에 성장하는 걸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 제망차례 화장색의 법망을 구성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영향을 주면서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연기법에 의해 가지고 이 거대한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 본성, 법성의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법계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법계 연기. 법계 연기라고 하는 것은 사사무예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우주 구술알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 가지고 다 서로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 연기 구조가 그러니까 이 업의 구조가 홀로 이렇게 그냥 내가 부처가 됐다 그러면 나 혼자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부처가 됐으면 또 다른 존재를 부처가 되게 만드는 내 빛을 방출해 가지고 다른 존재들을 부처로 만드는 작업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어떤 서로가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이 관계성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법계 연기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독자적으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법계 연기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